모닝 브리핑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반도체가 끌어주고 또 밸류업이 밀어주는 그런 코스피 중심의 대형주 강세 시장이 펼쳐졌는데요. 코스피가 2,740포인트를 또 회복을 했죠. 네, 맞습니다. 다만 수급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지속이 됐는데요. 그리고 양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았고 바이오주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밤사이 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많이 흔들렸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당일인 오늘 반도체를 향한 외국인의 수급 현상은 좀 지속될지, 수급 쏠림 현상은 지속될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도 에너지를 느끼십니까? 이 반도체를 향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시장,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한국 증시를 향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AI 열풍의 외국인 분기 매수 역대 최대를 기록, 그리고 그 매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만을 아주 집요하게 고집하는데요. 전날 시장의 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반도체가 끌어주고 밸류업이 밀어준 4월 4일 목요일장 한마디. 반도체와 밸류업은 활짝, 바이오와 양극재는 울적입니다. 대만 지진 영향으로 반도체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수요일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급등을 했고, 이에 반도체가 지수 상승을 견인, 또 금리 상승에 금융주도 함께 올라 코스피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코스닥은 2차 전지, 바이오, 엔터가 부진하자 지수도 주춤. 전자닉스의 약진은 지속됐을지언정 이날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더 많았던 모습. 그럼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특징 섹터까지 쫙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는 코스피는 강했고 코스닥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코스피는 급락 하루 만에 대형 반도체주와 가치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가치주로 매수세가 옮겨가면서 성장주 위주의 코스닥은 장 초반에 1% 넘게 올랐지만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참 고마웠는데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8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고 또 코스닥에서는 3일 만에 돌아와준 모습이었습니다. 각각 5,878억 원, 또 1,026억 원 순매수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지수도 살펴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1.2% 상승하면서 2,742선을 보였고 또 코스닥은 882선을 나타내면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시원하게 올라졌던 섹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주와 반도체 재료 부품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가 강했는데요. 먼저 전력 설비주부터 살펴보시죠. 네, 최근 미국에서 AI 수요가 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력 설비 관련주가 간밤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전력 설비주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일진전기는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해서 어제는 20% 올랐고요. LS 일렉트릭은 13%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죠. 특히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에 차세대 HBM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에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반도체 재료 부품주인 YC캠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하나마이크론은 2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재련소들의 감산 합의 등 공급 감소로 구리 가격이 톤당 9,000달러를 넘겼는데요. 이렇듯 구리 가격이 상승하자 비철금속 관련주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에 이구산업은 17%, 풍산은 6% 상승했습니다. 네, 이 섹터들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SK하이닉스가 5% 가까이 급등하고 코스닥에서는 하나마이크론과 엔캠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됐던 전거래일. 반도체가 독식하고 밸류업 성격의 금융과 자동차가 반등하며 대형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를 향해 뜨겁게 열광하는 시장. 그런데 우리가 이 와중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신호들이 원자재 가격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원자재 가격 급등이 심상치가 않다. 그 1탄, 구리 관련주 그리고 구리 관련 섹터 현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는 9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고요. 국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은값도 급등, 천연가스 가격까지 모두 껑충 뛰어오르면서 글로벌 원자재 지수가 4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습니다. 원자재 에브리띵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구리 가격을 보시면 지난달 28일 기준 3개월물 구리가 가격 톤당 8,867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월 16일에는 9,000달러를 웃돌며 작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수준에서 시장은 추가 상승 전망까지 내놓고
놓고 있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 3분기까지 구리 가격 톤당 1,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리 가격이 지속 급등하는 배경 알아봐야겠죠.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시죠. 우선 구리 가격 상승은요, 지금 당장 최대 소비국 중국이 부동산 쪽에서 여전히 비실비실하니 유의미한 수요 회복보다는 공급 축소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구리광산 개발에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요. 전 세계 구리광석 공급의 1.5%나 차지하는 이 거대 광산, 코브레 파나마를 폐쇄하기에 이르렀고 또 다른 주요 생산업체 앵글로 아메리칸도 비용 절감 방안을 찾기 위해 올해와 내년 구리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의 약 3%나 되는 구리광석 물량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 거죠. 문제는 앞으로에 있습니다. 새로 발견된 구리광산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 과거에는 10년이 걸렸다고 하면요. 이젠 각종 환경 규제, 단체들의 반발에 그 기간이 23년으로 늘어났다라는 평가인데요. 구리 공급난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국 구리 재련 업체들의 신규 캐파 확충이 재련 수수료 하락을 심화시킨 부분도 가격 상승을 견인했는데 이 재련 수수료 가격 작년 9월 고점 대비 9분의 1 수준으로 사상 최저치로 급락하자 이에 대응해 생산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중국 업체들. 아직 세부적 감산량과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이렇게 낮은 수수료 가격에 향후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도 공급 감소에 한 몫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다 또 하나 첨언을 하자면 구리 가격 인덱스는 닥터코퍼, 경기 상황을 가늠해보는 지표로도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확인된 제조업 PMI의 확장 국면 진입, 또 중국의 양호한 2월 경제 지표 등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감도 구리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가격 상승의 급등 요인 알아봤으니 그럼 구리 가격의 장기 상승 동력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캐나다 광산 회사 테크 리소시스의 IR 자료에서 발췌한 그림입니다. 테크 리소시스는 세계의 경제의 전기화와 탄소 배출을 향한 획기적 노력이 향후 구리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차트에서 가장 안쪽에 파란색 보이시나요? 파란색으로 나타낸 수요는 전력 인프라 수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늘색은 EV 배터리스,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의 그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이 좀 바뀌었네요. 두 부분 모두 2030년에는 사이즈가 훨씬 커지고 있죠. 보시면은 2030년에는 그림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와 전기차 시대의 필수인 이 전력 인프라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가 바로 구리인 거죠. 전선의 원재료비 65%는 구리가 차지하고 있으니 전선 생산의 핵심은 구리값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관련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구산업입니다. 동제품을 취급하는 비철금속 전문 업체로 작년엔 구리를 원료로 하는 동박업체 수혜 기대에 주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연간 6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국내 시장 수요의 2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일장에서는 17%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풍산도 보겠습니다. 구리와 구리 합금을 가공하여 만든 판대, 리드 프레임 등을 판매하는 신동 사업이 있고요. 또 탄약을 판매하는 방산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 방산주로도 묶여 있습니다. 주가는 어제 7% 가까이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고려아연도 보겠습니다. 본업인 재련부가 성장 동력인 2차 전지 그리고 자원순환 등을 통해 올해 매출 10조 원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구리 판매 계획 목표치도 높게 제시한 만큼 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는 4% 넘게 올랐네요. 자, 마지막 기업 대창입니다. 황동봉 수출업체 이구산업과 마찬가지로 구리값 상승 때마다 주가가 아주 가벼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전일장에서는 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리 가격의 심상치 않은 상승, 사실 경제 성장 그 자체가 구리 수요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될 텐데요. 더 이상의 바닥은 없을 중국 경제, 또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또 AI 시대가 요구하는 어마무시한 전력량.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구리 가격 상승의 지속성을 염두에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요 공시와 오늘장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이번에는 공시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M플러스는 45억 원 규모의 소방펌프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 머크 스위스법인과 체결한 928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이 2,473억 원으로 증액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보통주 156만 5,390주 규모의 주식 소각을 결정했다고 전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드디어 시장에 이목이 집중돼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잠정 실적 결과에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10일까지 미국 암학회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서 레고캠바이오와 루닛, 앱클론, 지노맨 컴퍼니 등은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의 3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나오니까요. 이 결과가 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요일 오늘장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일정과 겹칠 수밖에 없는 하루가 되겠죠.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영업이익 컨센 지금 5조 4천억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만 떼놓고 보면 이익이 1조 원대까지 찍어낼 수도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삼성은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한 당일에 꼭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이력이 있는데 오늘은 또 그 징크스를 깨고 8만 6천 원 고지도 바라볼 수 있을지 또 밤사이 늘 카시카리 한마디에 반도체 를 중심으로 미끄러진 뉴욕 증시였지만 오늘도 국내 증시의 반도체 독식 현상은 계속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유리기판 다음 주자 침넷입니다. 어제도 유리기판 관련주가 급등했던 가운데 침넷 관련주 쪽으로 유입되는 수급도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관련주로는 3S, 퀄리타스 반도체, 네페스가 언급되고 있는 만큼 오늘 이 네 종목의 주가 추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미중 바이오 패권 갈등 심합니다. 반도체, 저PBR 반복되는 순환매에 이어서 바이오도 다시 시동을 좀 걸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하원은 중국 바이오 기업 7개 규제 명단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최근 며칠 조정을 받았던 바이오주, 오늘은 반등에 성공해줄 수 있을지 여부까지 함께 지켜보시죠.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